네,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. 좀 박스권 안에 좀 갇히는 모습이죠. 미국 증시는 9월달 들어서 좀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 탄력이 꺾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좋았죠. 근데 이번 주나 지난주나 좀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비중은 늘리진 마시고 좀 트레이딩 좀 하시다가 갖고 있는 물량만 좀 다음 주도 계속 가져가되 지금 이 지수대가 지금 뭐 900포인트대에 왔는데 420에서 900포인트 왔잖아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.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.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때니까 물량을 좀 다음 주도 늘리진 않는 게 맞는 것 같고, 현금은 한 30%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짧은 트레이딩 하시다가 봐서, 물량은 뭐 조금씩 줄여가는 식으로 해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주식을 꽉꽉 채웠죠. 거의 한 100%씩은 채웠을 겁니다. 물량을 조금씩 줄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, 코로나 사태로 어쨌든 뭐 주식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자.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데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.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이 백신 개발이 또 여의치가 않으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. 그래서 뭐 백신 이번에 뭐 10월달 안에 트럼프는 뭐 낸다라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뭐 아스트라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하죠. 모더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부작용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의료계의 시각은 내년은 돼야 되지 않겠나.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10월이라도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? 하여튼 걱정입니다.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좀 실천하시고, 이 상대편이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가라.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씩 피해가시고, 상대편이 마스크 꼭 안 끼면 모르잖아. 무조건 확진자로 생각하고 좀 피해 다녀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소소한 모임들 지금 보면 뭐 등산 모임이다 뭐 모임이다 여기서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좀 누가 가려고 그러면 좀 못 가게 하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이제 매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이 뭐 한 2, 3일 오르면 또 2, 3일 빠지는 이런 박스권 형태가 더 나올 것 같네요. 매매 좀 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,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시리즈만한 건 없을 겁니다.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도 아마 그때 많은 종목들이 무너졌는데 그때도 시리즈문 들어온 종목만 살았습니다. 월요일 날은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생각보다는 강세였었죠. 수급은 안 따라줬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장이었었고요. 그러나 0.6% 양봉바디 나오는 장에 8% 이상, 여러분이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 아시나요? 모르시죠?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종목을 그날 매매를 즉흥적인 매매가 가능한 것도 시리즈문입니다. 아침에 이 시리즈문 검색기가 있으면은 전혀 몰랐던 종목도 아침에 잡혀요. 봤더니 JP모건과 메릴린치가 들어와요. 보통 9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 외국인 집계로 나오죠. 봤더니 외국인으로도 잡혀. 이 외국계 실시간 계속 들어와.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는데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. 그분물이 아니죠. 종가 최고가로 끝날 거란 거는 정도 짐작이 되죠. 그 중간에 9시 한 반 정도에서 수급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가도 종가까지 가져가서 종가 던져도 수익이 나는 것이죠. 그래서 유니트론텍은 그날 장에 비해서 8%대 급등할 장은 아니죠. 근데 8%가 급등을 했습니다. 아마 시리즈문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3천당 제약, 요즘 제약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상당히 많이 깨고 있습니다. 뭐 신풍제약은 지금 시가총액 10조까지 왔는데 3천당 제약도 이날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날입니다. 장은 0.6%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천당 제약은 무려 이날 10%나 급등을 했습니다. 10% 급등할 종목은 아니고요. 3천당 제약은 제약주다 보니까 코스피로 생각하시는데 코스피 아닙니다. 코스닥 종목이죠. 10%나 무려 급등을 했고요. 그 이유는 바로 JP모건에 한 8만 주 정도 시리즈문이 들어왔습니다. 요거는 외국계니까 기관들은 이 집계를 보고 잡아야죠.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. 거의 한 10시쯤 되면 기관 수급까지 들어옵니다. 외국인은 이미 그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, 기관들은 한 10시쯤 되면 알 수가 있죠. 만약에 외국계 창구를 보고 시리즈문 보고 들어갔는데
10시쯤 봤는데 기관수급까지 들어와. 그러면 고지요. 바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. 무려 10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원래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10% 갈 장은 아니었습니다만 10% 가면서 신고가를 깨버립니다.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죠. 금요일 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상한가 나왔어요. 상한가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바로 10조를 띄웠어요. 이렇게 신고가를 깨는 자리에 수급이 좀 들어와 버리면 네, 역사적 신고가 그냥 깨버립니다.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딱 봐서 신고가 깨는 자리인데 CD 주문 들어오면 이런 종목은 또 우선적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죠.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수요일, 목요일 이틀 동안 무너졌죠. 네, 상승 흐름이 조금 많이 좀 꺾였었고 장중에 한 번씩 큰 하락이 이틀 연속 나왔었습니다. 자, 이날 나무기술은 보시면 이날 마이너스고 또 매도장이었습니다만 7% 이상 나무기술은 급등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그대로 다 잡혔네요. 외국인 수급, 또 외국계 창구, JP모건 메릴린치를 통해서 한 10만 주 정도가 들어오면서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납니다. CD 주문이 좋은 점은 그거죠. 장 끝날 때까지 알고리즘 매매가 주문이 들어갑니다. 자동으로 컴퓨터가 주문이 들어가니까 장 끝날 때까지 사니까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3%에 들어가든 5%에 들어가든 CD 주문할 때 제가 한 3%대 종목을 예를 들어 추천하게 되면 왜 오른 걸 추천하냐라고 하는데 CD 주문 들어오거나 좋은 종목이 그날 급등하는 종목이 마이너스권에 출발하는 게 어디 있나요? 마이너스에 출발하거나 장중에 음봉이 나온 종목이 급등해서 뭐 10% 이상 날아가는 게는 극히 드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주고 3%, 4% 더 주게 약간씩 좀 강한 종목을 거래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급등주를 먹습니다. 역사적 신고가 종목도 먹게 되고 그날 최고가 종목을 먹게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 어제 자기가 들어간 것보다 더 쌀 때 자꾸 들어가는 경우는 그날은 조정을 받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더 주고 사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. 싼 거 사는 거. 박인셀 심리로 주식 투자에서는 큰 돈을 못 벌 겁니다. 그래서 CD 주문을 하면서 또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수급 종목을 다루면서 마이너스권 종목을 찾는다. 이건 좀 안 맞아요. 그래서 차라리 2, 3% 더 주더라도 어떤 경우는 5%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거죠. 아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10,000원이야. 근데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1,500원입니다. 그럼 포기를 해버리죠. 그 종목이 11,000원, 12,000원까지 가는 경우죠. 그래서 차라리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목요일 날을 한번 보죠. 하승엔터인데 이날 목요일 날은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하락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죠. 이날은 제법 음봉 길이도 길었고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메이저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아내는 건 어려웠었죠. 모건스탠리와 메린치가 들어와서 하승엔터가 이날도 6% 급등을 합니다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이 장이 안 좋은 날은 이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겠죠. 장이 좋고 외국인들이 사는 날은 종목이 한 굉장히 많아요. 한 50개, 100개 정도가 되지만 장이 안 좋은 날은 오히려 몇몇 종목이 눈에 더 띌 겁니다. 그러면 종목을 포커스를 잡는 건 오히려 또 더 나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CD 주문을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장이 좋을 때가 훨씬 낫겠지만 장이 안 좋아도 CD 주문은 사실상 365일 언제든지 거래하실 수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금요일 날은 보죠. 금요일 날은 다시 또 장이 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. 장중에 밀렸지만 종가 조금 관리가 되면서 다시 올리면서 끝이 났고요. 개입 상승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.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일주일 내내 안 들어오다가 금요일 날은 아침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죠. 1,300억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급 들어오는 CD 주문이 들어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중에 이제 M 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9%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9% 정도 강세가 나왔습니다. 역시나 요즘 대세가 JP모건이죠. 한때 메릴린치가 거의 CD 주문을 독식하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고 나서는 이제 JP모건 창구에서 CD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CD 주문 JP모건이 아침에 딱 스타트하면 장 끝날 때까지 CD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번 금요일 날 한번 보면요. 이건 금요일 날 CD 주문 이거는 실시간으로 실제로 잡힌 겁니다.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물론 밑꼬리를 달고 시초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양봉을 못 줬어요. 그러나 여기 CD 주문이 잡힌 M 플러스 대주전자, 첨보, 디오, 오스코텍, 조이시티 그동안에 다음 주 승부주에 많이 소개했던 종목이 여기 많네요. 대주전자와 첨보도 있었고 오스코텍, 조이시티도 있고 신풍재질은 연일 급등하는데 또 이날도 많지는 않아도 물량이 들어왔네요. 이 종목들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?
종가가 최고가입니다. 위에 꼬리가 하나도 없어요. 종가 최고가. 이 양봉이 좀 짧아 보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죠. 8%, 7%, 6%대인데 거의 뭐 급등한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윗꼬리도 없고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니까 CD 주문 들어온 종목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행의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몇 종목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, KMW 이건 이 종목은 아니네. 자, 앞에 종목으로 M+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CD 주문 형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가능한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게 그러면 물량을 일정하게 쪼개가면서 알고리즘 매매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. 뭐 분단위로 자, 일정한 수량, 뭐 천주면 천주 일정한 수량이 들어오면 이런 패턴이 직선 형태가 나오는 게 낫겠죠. M+는 이날 보시다시피 8% 급등을 했고 대주전자 역사적 신고가에 다가왔네요. 다음 주는 대주전자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다시 신고가 깼거나 뭐 첨보 같은 경우는 깼고요. 신고가에 임박한 종목이 많습니다. 아침에 잠깐 CD 종이 들어왔고요. 첨보는 좀 퍼펙트합니다. 이번 주에. 지난주도 계속 최근에 첨보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. 특수 전해질 쪽, 일반 전해질보다 5배나 비싼 특수 전해질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첨보입니다. 여기 보시면 막판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전까지 장 끝나기 전까지 퍼펙트한 가장 완벽한 CD 주문이 들어온 게 첨보입니다. 마지막에 들어온 것 때문에 직선 형태로 안 보이지만 요거는 동시효과 마지막에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그런 거 한 6만 주가 들어와 버렸죠. 그러나 4만 주까지 들어올 때는 퍼펙트한 CD 주문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자리가 바닥도 아니고 행보하는 구간도 아닙니다. 이렇게 메이저들은 비싸도 불구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면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. 영업이익은 300억을 못 거두는 기업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인데 외국인들은 신고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2, 3%만 오른 걸 추천하면 왜 비싼 걸 자꾸 추천하냐 이 얘기를 해요. 주식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2, 3% 오른 걸 갖고 비싸다고 하면 신풍제약은 지금 단기간에 올해 들어서 30배가 날아간 거,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? 30배 날아간 놈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이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. 디오도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,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스코텍 보시면 아침 장 열리고 나서 3시 13분까지 장 끝나는 순간까지 직선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바로 CD 주문이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.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자리입니다. 매우 비싼 자리인데 메이저들은 들어오고 있죠. 근데 우리는 또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 여기서도 비쌌을 거예요. 신고가죠.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 안 비싼 자리가 있나요? 항상 날아가는 종목은 늘 밸류 관점에서 보면 비싼 종목이죠.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저밸류, 싼 종목이 아니라 고밸류 종목입니다. 늘 오버슈팅이다, 비싸다, 분할 매도를 하라 라고 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팔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. 알테오제는 1조도 비싸다고 했던 게 6조죠. 신풍제약은 원래 3천억, 4천억에 오르던 종목입니다. 근데 지금 10조. 그러면 1조 때 비쌌겠죠. 2조도 비쌌고 신풍제약은 5조, 6조, 10조까지 가도 계속 비싸다 소리를 5천억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비싸다고 해서 5천억대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는데 비싸다고 하면 팔았겠죠. 또 1조 때 상담했을 때 마찬가지 밸류상으로는 비싸다고 해요. 100억의 영업이익을 못 거둔 기업이 신풍제약에 또 팔았어요. 2조 때 상담해도 팔아라 했을 겁니다. 그러니 날아가는 종목은 상담하지 마세요. 날아가는 종목은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고,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해 오징어라고 생각하세요. 얼마까지 자랄지는 모르는 건 제약바이오 업종은 늘 그래왔습니다. 그 문제가 많았던 신라젠도 7조를 찍었는데 뭐 말 다 있죠.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날아갈 때는 어디까지 갈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. 끝까지 한번 가시고 완전히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61선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는 이익을 좀 극대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